네, 반갑습니다. 금천고 2학년 친구들 수학2 온라인 수업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보조교재 91쪽에 있는 정적분의 활용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볼 건데요. 이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대단원인 적분에서 배웠던 큰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적분 단원에서 제일 먼저 배운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부정적분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부정적분은 무엇이었냐?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fx라는 함수가 될까? 2.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fx라는 함수가 될까에 어떤 함수를 찾는 것이 바로 부정적분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 fx의 부정적분이라는 개념을 배웠었는데요. 이렇게 미분의 역연산으로서, 즉 미분의 역과정으로서 원래의 함수를 찾아내는 이것을 부정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fx의 부정적분을 어떻게 보통 기호로 표현하냐면 대문자를 써서 라지 fx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자, 이렇게 어떤 함수를 미분해야 fx라는 함수가 되느냐, 역으로 fx라는 함수를 부정적분했을 때 어떤 함수가 되느냐, 이 미분의 역연산 과정을 이용해서 우리 부정적분이라는 개념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배웠던 개념은 무엇이냐면 정적분이라는 개념을 배웠는데요. 함수 fx를 닫힌 구간 함수 두 번째로는 정적분을 배웠죠. 자, 함수 fx의 a에서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라는 개념도 배웠는데요. 이 정적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썼었어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썼었고요. 이것을 계산할 때 우리가 앞서 배웠던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대괄호를 크게 해주시고 이 p적분함수를 부정적분한 라지 fx를 이용해서 이 정적분의 구간 중 아래 끝과 위 끝들의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라지 fb, 즉 위 끝에서의 부정적분의 값 마이너스 라지 fa, 아래 끝에서의 부정적분의 값을 뺨으로써 정적분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적분 단원에서 두 가지 개념을 크게 배웠는데, 첫 번째로는 부정적분이라는 개념과 정적분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서 쌤이 하나 누락시킨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이걸 좀 지울까요? 필기 내용을 좀 재구성할게요. 이렇게 놨을 때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부정적분의 경우는 똑같이 인테그랄 쓰고 fx dx라고 쓰고 이때 나오는 부정적분을 라지 fx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분이라는 개념과 정적분이라는 개념은 서로 연관성은 있지만 구분해야 될 다른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정적분인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이렇게 식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정적분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이렇게 계산한 값, 즉 실수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적분과 부정적분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에서 정적분이냐 부정적분이냐라는 언급이 없을 땐 이 인테그랄 부분을 보셔서 이와 같이 적분 구간이 없다면 부정적분을 하라는 뜻이고 이와 같이 적분 구간이 있다면 정적분을 하라는 거구나 라고 구분하셔서 그 계산 결과가 부정적분의 경우에는 결과가 식, 즉 함수로 나오는 거고 정적분의 경우에는 결과가 숫자,
나온다. 즉 실수 값으로 나온다. 예, 숫자보단 값이란 표현이 더 나을 것 같네요. 네. 값으로 나온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분단원에서 우리가 굵직하게 부정적분의 개념, 정적분의 개념을 배웠고, 그 다음으론 정적분의 계산을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배웠어요. 자,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정적분을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정적분의 활용 내용에 대해서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정적분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이 단원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적분을 앞에서 배웠지만 사실 앞에서 배운 건 정적분의 개념이 아니에요. 앞에서 배웠던 이 정적분은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네. 이것은 쌤이 써드리자면 미적분의 기본 원리라고 해서 미적분의 죄송합니다. 이것은 쌤이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정적분의 개념은 뭐였냐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예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서 정적분의 뜻이라기보단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조교재 91쪽에서 배우게 되는 이 정적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적분의 진짜 뜻을 좀 이해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적분의 진짜 뜻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잘 들었던 친구라면 선생님이 정적분의 뜻을 먼저 앞에서 언급해준 적이 있었어요. 정적분의 뜻이 뭐냐면 정적분은 뜻이 잘게 나누어 더한다란 뜻이에요. 이 잘게 나누어 더한다라는 뜻과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적분을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이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정적분의 활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와서 그걸 이용해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y는 fx의 그래프라고 했을 때 정적분의 뜻, 즉 잘게 나누어 더한다라는 이 뜻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 정적분 같은 경우에 적분 구간이 있었죠. 여기를 적분 구간 시작인 A, 그 다음 여기를 끝인 E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부터 E까지 fx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이 선생님이 테두리 치고 있는 이 영역을 잘게 나눌 거예요. 어떻게 잘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 잘게 나누어 볼게요. 우리가 도형의 넓이 중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도형인 직사각형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요렇게요. 그다음 여기는 요렇게요. 쌤이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과정이라 잘게 나누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려고 하는 이 곡선과 x축 사이에 있는 이 영역을 이런 식으로 내가 구할 수 있는 도형, 즉 직사각형과 같은 도형으로 잘게 나누어 더한다라는 뜻 자체가 정적분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잘게 나눈 조각들, 즉 요 조각들, 잘게 나눈 이 조각들 있죠? 이 조각들을 이제 값을 구해서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값들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나눈 부분들을 x좌표를 이렇게 각각 B, C, 이때 x좌표들을 말하는 거예요. B, C, D라고 했을 때 이 직사각형 하나하나의 값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의 값은 이 길이죠. 즉 b-a일 것이고 높이는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이면 될 거예요. 즉 x가 b일 때 함수값이니까 이 길이는 f, b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값은 b-a 곱하기 fb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로의 길이 c-b 곱하기 이 높이에 해당하는 fc, 즉 c에서의 함수값이죠. fc를 곱한 게 될 거예요. 이 직사각형의 값은요. 자, 쌤이 지금 계속 넓이라고 안 하고 값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번째 예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직사각형의 값은 네, d-c 곱하기 fd로 구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직사각형의 값은 e-d 곱하기 f2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게 나누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잘게 나눈 직사각형의 값들을 다 더하는 게 정적분의 진짜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진짜 정적분의 계산값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을 구하고 싶을 때 인테그랄 a에서부터 e까지 fx, dx의 값은 근사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값들 b-a 곱하기 fb 더하기 c-b 곱하기 fc 더하기 d-c 곱하기 fd 더하기 e-d 곱하기 fe 이렇게 잘게 나누어 더한 값 이게 원래 정적분의 진짜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적분은 이 잘게 나누어 더하는 계산 과정이 쉽지가 않으니까 손쉽게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써서 이렇게 계산하면 정적분의 값, 즉 이 값을 이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였어요. 이걸 배운 거였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할 정적분의 활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쉽게 받아들이시려면 이 정적분의 진짜 뜻인 영역을 잘게 나누어 더함 이 정적분의 진짜 뜻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아까도 계속 이런 직사각형들의 값이라고 했죠. 넓이라고 안 하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예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크기 조정을 좀 할게요.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를 보면은 선생님이 왜 넓이라고 안 하고 값이라고 계속 표현했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쪽에다 좀 그려도 되겠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fx 그래프가 생겼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곳을 정적분의 시작인 아래 끝 A 여기를 구간의 끝인 C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원래 잘게 나누어서 더해야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선생님이 이번에는 여기 두 덩어리 정도로 이 영역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누면 이렇게 정적분으로 계산해야 될 영역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직사각형들을 잘게 나누어서 더한 게 정적분의 값인데 얘를 계산할 때 이 직사각형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얘 같은 경우에는 b-a 곱하기 이번에는 이 직사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게 a에서의 함수값이죠. fa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이제 아래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의 값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C-B가 될 것이고 세로의 길이는 C에서의 함수값인 FC가 되겠죠. 그런데 이 FC가 0보다 어떤 값이에요? FC가 0보다 작은 음수입니다. FA는 0보다 큰 양수였어요. 이 직사각형의 값은 함수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직사각형의 값 자체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함수값의 부호까지 고려해서 잘게 나눈 영역들의 값을 더한 것이 바로 정적분의 뜻이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두 번째 예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적분 문제들을 풀다 보면 계산한 결과의 값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쵸? 왜냐면 우리가 정적분의 뜻인 잘게 나누어 더할 때 넓이를 더하는 게 아니라 영역의 값을 더하는 건데 그 영역의 값은 함수값의 부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적분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적분을 이제 어디에 활용할 거냐면 넓이라는 개념에다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앞서 선생님이 설명해 준 예처럼 이렇게 함수값이 계속 x축보다 위에 있어요. 즉 함수값이 0보다 항상 클 때는 이 영역들을 잘게 나누어서 다 더한 게 결국은 이 적분 구간과 x축과 그래프 사이에 있는 이 영역의 넓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값이 양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정적분을 활용할 내용 첫 번째로 fx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이면 정적분의 값은 곧 넓이가 된다라는 걸 활용해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드린 설명은 우리가 그냥 바로 정적분은 넓이와 같다라는 이유 없는 설명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왜 정적분이 넓이가 될 수 있을까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정적분의 진짜 뜻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였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업 내용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보조교재 91쪽에 정적분의 활용. 정적분은 넓이에 활용됩니다. 그 이유는 정적분의 진짜 뜻이 이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정적분의 기하적인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의 연속이고 fx의 값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프로 그렸을 때 y는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정적분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무슨 뜻이 되냐면 곡선 y는 fx와 그리고 x축 그리고 및 두 직선 적분 구간에서의 수직인 직선인 x는 a와 x는 b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아무 때나 같은 게 아니라 fx의 그래프 또는 fx의 함수값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얘기예요. 자,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x축이 있고요. f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여기가 x는 a라는 직선이고 여기가 x는 b라는 직선이면 이 영역의 넓이가 뭐랑 같으냐? a에서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값과 동일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에 있는 내용 보시면 정적분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의 값은 y는 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값의 부호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정적분의 값도 양수,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정적분의 값도 음수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만 얘기를 해본 거지만 이 사실을 꼭 기억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에 배울 내용까지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 내용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요약을 해드리자면 x축과의 위치 관계, 즉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면 정적분의 값은 양수로 나오고 아래면 정적분의 값은 음수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배운 이 정적분의 활용 첫 번째, 즉 정적분의 기하적인 의미가 곡선 그래프와 x축과 그 다음 적분 구간에 대한 수직인 직선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것을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념 적용하기 위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기본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문제에서 아예 적분 구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a에서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와 x축과 두 직선 x는 1과 x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x는 1, x는 3이 바로 뭐가 되느냐? 적분 구간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도형의 넓이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므로 식을 세우면 되는데 그 전에 먼저 꼭 확인하실 게 이 그래프가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꼭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인수분해가 y는 마이너스 x로 묶어서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므로 x축과 0과 4에서 만나면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입니다. 자, 그런데 적분 구간을 1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 1과 여기가 3이라고 치자면 우리가 구해야 될 영역의 넓이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라는 곡선과 이 곡선과 x축과 x는 1과 x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다행히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이므로 그냥 정적분의 값을 구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d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p적분 함수를 부정적분을 하는 거죠. 부정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적분상수는 생략. 먼저 윗끝인 3을 이 함수식에다 대입해 준 것을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8이 되겠고요. 빼기 아래 끝인 1을 대입해 준 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네요. 이걸 계산한 3분의 22가 이 영역의 넓이와 같다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문제를 푸실 때 그래프를 그리셔서 그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느냐 또는 아래에 있느냐를 파악을 먼저 하시고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적분 구간을 주지 않고 그냥 x축과 y는 fx라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있어요. 역시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다? 주어진 곡선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 이 식은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므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위로 볼록하면서 x축과 1과 2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x축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은 바로 이 영역을 의미하겠죠. 다행히 x축보다 위에 있으므로 이 영역의 넓이는 1에서부터 2까지 이 함수를 그대로 정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저식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x 마이너스 2 dx를 해주면 계산하는 방법은 피적분 함수를 먼저 부정적분하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2x 적분상수는 생략. 그 다음에 아래 끝 1, 위 끝 2. 먼저 저 부정적분한 함수에 위 끝인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6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빼기 아래 끝인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이걸 계산해주시면 6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이 둘러싸여있는 영역의 넓이는 6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정적분의 활용을 방법으로써 정적분은 곡선과 x축과 그리고 적분 구간에 대한 영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워봤습니다. 꼭 주의하실 점은 y는 fx라는 곡선과 x축과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정적분의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래프를 간략하게라도 그려서 그 곡선과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먼저 꼭 확인하신 다음에 정적분의 부호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넓이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예제 51번에서 방금 배운 내용을 바로 풀어볼게요. 자, 예제 51번에 1번 다음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1과 x축과 x는 0,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먼저 바로 정적분식을 세우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서 써줄게요. 반드시 그래프를 먼저 그려. 곡선과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정적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넓이를 구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0,1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 곡선이 다행히 모든 실수에서 x축보다 위에 있으므로 정적분의 값이 그대로 넓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적분 구간은
x는 0이라는 이 y축과 그 다음에 x는 1이라는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이니까 바로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고, 이 영역의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1의 dx, 즉 정적분의 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넓이가 될 수 있네요. 그럼 정적분 구해보면요, p적분 함수를 먼저 부정적분해서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x 적분상수 생략, 아래끝 0, 위끝 1을 대입해서 빼주면 3분의 4라는 넓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괄호 2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선생님과는 밑에 있는 2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해서 첫 번째, 죄송합니다. 이게 문제 형식이 얘 둘이 같고 이 둘이 같으니까 선생님이 이번에는 1번의 괄호 2번을 풀어드리고 여러분들이 2번을 각자 푸는 걸로 할게요.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라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먼저 그래프를 그려서 위치관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엄밀한 그래프가 필요한 건 아니고 x축과의 위치관계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되므로 가능하면 주어진 함수를 인수분해를 하세요. 인수분해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래프의 개형과 x축과의 교점을 파악하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으므로 x축과 마이너스 4와 플러스 2에서 만나면서 최고차항이 음수인 2차 함수니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는 거네요.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라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은 다행히 x축보다 위에 있는 영역이므로 정적분의 값과 넓이가 동일하겠습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dx,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걸 계산해주시면 정답은 36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는 동일한 유형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풀면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번엔 보조교재 92쪽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91쪽에서 봤던 이 내용들 꼭 잘 숙지해 주시면 우리가 정적분의 활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92쪽. 이 정적분의 활용해서 이번엔 그냥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서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정적분의 진짜 뜻을 이해했다면 우리가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그렇죠, y는 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관계를 꼭 고려해야겠구나를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y는 fx라는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정적분의 값이 그대로 넓이가 될 것이고, 만약 곡선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그렇죠, 정적분의 값이 넓이의 값과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가 됐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점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일 때 y는 fx라는 곡선과 x축과 두 직선 x는 a, x는 b, 이 둘이 말하는 게 적분 구간이죠. 이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넓이 S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를 해주면 되겠어요. 왜냐면 절대값 fx dx를 하면 얘는 항상 0보다 어떠니까? 크거나 같으니까. 자, 그럼 이것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로, 만약
이렇게 y는 fx라는 곡선이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 적분 구간 내에서 그럼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예를 들어서 적분 구간의 시작인 x는 a와 x는 b가 여기라면 위에서 말한 영역의 넓이는 바로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거겠죠. 그럼 내가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즉 정적분의 값을 구해보면 얘는 음수로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함수의 값이 x축보다 밑에 있으므로 함수값이 항상 0보다 작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넓이로 만들어주려면 양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뭐를 씌우자? 그렇죠. 절대값을 씌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무엇을 씌워서? 절대값을 씌워서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다시 써드리자면 이 영역의 넓이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넓이 S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 근데 이 A에서부터 B까지 해서 fx는 항상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fx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fx로 나오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 예로는 만약 주어진 적분 구간 내에서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기도 하고 위에 있기도 하면 어떡하나요? 좀 이쁘게 그리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떡하나요? 그리고 여기가 문제에서 오는 적분 구간의 시작인 x는 a이고 x는 b라면 자, 그냥 정적분을 해서 구해버리면 이 영역의 값은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고 이 영역의 값은 플러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 그냥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해버리면 실제 넓이보다 작게 계산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에서는 정적분의 값이 플러스라서 양수로 나와서 넓이가 됐겠지만 이곳에서는 음수로 정적분의 값이 나오니까 서로의 넓이가 진짜 되지 않고 값이 상쇄돼서 줄어들어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적분을 해버리면 실제 넓이보다 작게 계산되거나 아니면 음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넓이가 어떻게 음수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밑에 있는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그래프에 대한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실 때는 여기 x축과의 교점을 하나 더 구해서 이 앞부분에서는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해야 되겠죠. 즉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는 마이너스 fx dx를 구해야지 넓이가 될 것이고 이 c부터 어디니? b까지는 그대로 fx를 정적분하면 넓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x축과 곡선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적분 구간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부호까지 생각하면서 정적분을 하셔서 합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실제 저 곡선과 x축 사이에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나옵니다. 이걸 한 번에 표현하는 방법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인 거고요.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적분 구간을 나눠서 계산하는 거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2번에서 본 것처럼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주어진 적분 구간을 나누어서 정적분의 값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앞으로 많을 겁니다. 이렇게 밑에 있고 위에 있는 영역으로 나누어질 때는요.
자, 그럼 개념 적용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본 예제 1번과 예제 2번을 구체적인 문제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y는 fx가 적분 구간에서 x축과 교차하지 않는 경우, 즉 이렇게 그냥 x축보다 아예 아래에 있거나 아예 위로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자, 넓이는 이 둘러싸이는 구분의 영역의 넓이와 정적분의 값의 절대값이 무조건 항상 같을 거기 때문에 정적분의 값을 구한다면 그냥 양수가 될 수 있게 절대값을 취하면 돼요. 자,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또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 이렇게 x축보다 그래프가 아예 계속 아래에 있을 경우, 여기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그냥 fx dx를 하게 되면 이것은 영역의 넓이와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는 반대예요. 왜냐면 저 정적분의 값은 음수로 나올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냥 정적분을 한 다음에 절대값을 취해서 양수로 바꿔주면 넓이와 동일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려면 fx의 그래프가 적분 구간에서 x축과 교차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툭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그리는 예처럼 아예 위에 있거나 하여지만 가능한 예예요. 이렇게 될 때는 이 영역의 넓이는 x축보다 fx의 그래프가 위에 있으므로 정적분의 값이 양수가 되겠죠? 이때는 그냥 정적분의 값이 그대로 넓이가 될 거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 fx의 그래프가 적분 구간 내에서 x축과 교차하는 지점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이럴 때는 곡선 y는 fx가 x축과 교차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적분 구간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구간에서의 정적분의 값에 절대값을 구해 더하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여기 x축이 있고요. 만약 적분 구간 내에서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가 적분 구간 A고 여기가 B라고 치자면 이 영역의 넓이 S, 어느 영역이냐면 바로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이걸 구하고 싶으면 반드시 X축과 교차하는 지점의 이 지점들을 기준으로 적분 구간을 나눠야 돼요. 여기에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는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으므로 그대로 정적분한 게 넓이가 될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X축보다 곡선이 아래에 있으므로 정적분을 한 값에다가 마이너스, 즉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겠죠? 만약 또는 그러기 싫다면 애초에 적분 구간 C부터 D까지 해서는 마이너스 fx로 바꿔가지고 정적분을 구하신 게 넓이가 될 겁니다. 세 번째는 D에서부터 B까지는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므로 그대로 정적분의 값이 넓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넓이 s를 구하는 식은 원래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계산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적분 구간을 지금 문제 상황에 맞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각 영역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고려해서 식을 바꿔서 정적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예제 52번에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예제 1번과 예제 2번 중에서 예제 1번의 괄호 1번 그리고 2번 이렇게 두 가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곡선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서.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좀 인수분해를 해주면 x-1 곱하기 x-3으로 인수분해가 되므로 이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1과 3에서 만나면서 최고차항 계수의 양수인 2차 함수므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영역은 바로 이 영역이죠. 이 영역은 x축보다 어디에 있으므로 아래에 있으므로 그냥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음수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이 fx식 즉 마이너스 fx dx로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으로 부호를 바꾸어서 정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해 주시면 3분의 4라는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괄호 2번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x축보다 위에 있는 데도 있고 아래에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럼 적분 구간을 나눠야 되겠죠. 꼭 한번 잘 해보십시오. 자, 2번 같은 경우엔 이걸 응용해서 문제로 나오는 건데 곡선 y는 x 곱하기 x-1 곱하기 x-k라는 3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k는 1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되었으므로 일단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어요. 자, x축과 0과 1과 k에서 만날 것이고요.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양수이므로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이런 모양의 포물선이 될 거예요. 곡선이 될 거예요. 안 되네. 이걸로 그려야겠네요. 이게 바로 y는 x 곱하기 x-1 곱하기 x-k의 곡선이 될 것이고 교점은 차례로 0, 1, k가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말한 건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대요. 즉, 이 1번 영역과 2번 영역의 넓이가 같대요. 그럼 이걸 우리는 문제에 어떻게 활용해서 풀 수 있냐면 1의 정적분과 2의 정적분은 넓이가 같다 했으므로 절대값은 같지만 (1은) x축보다 위에 있으므로 양수로 나올 것이고 (2는) 정적분의 값이 음수로 나올 거예요. 부호가 반대겠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 1의 정적분과 플러스 2의 정적분은 그 합이
0이 될 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즉 1의 정적분을 식으로 세워보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일 것이고 2의 정적분은 인테그랄 1부터 k까지 fx dx일 것인데 이것의 합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쓸 단서는 뭐냐면 p적분 함수가 같으면서 적분 구간에 공통 지점이 있으므로 이 구간을 합쳐서 0부터 k까지 주어진 함수 fx를 정적분하면 그 값은 0이 된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저 fx식인 y는 x 곱하기 x-1 곱하기 x-k를 전개해서 정적분을 정적분을 해주면요.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 제곱 플러스 kx네요. dx. 자, 이거를 부정적분을 구해보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k 플러스 1의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k의 x 제곱으로 부정적분이 구해지고 위 끝인 k와 아래 끝인 0을 대입한 다음에 빼주면 식이 4분의 1 k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k 플러스 1 곱하기 k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k 곱하기 k 제곱이 돼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2분의 1 k 4제곱 플러스 6분의 1 k 세제곱으로 나오고 이게 0이다란 k에 대한 4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다행히 어렵지 않게 6분의 1 k 세제곱으로 묶어내게 되면 k는 0 또는 2가 나오지만 k가 1보다 큰 숫자라 했으므로 정답은 2다라고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응용되는 첫 번째 유형이 이 유형이니까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이거를 활용해서 더 복잡하게 응용한 문제도 접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보조교재 91쪽과 92쪽에서 정적분의 활용, 즉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 활용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정적분의 진짜 뜻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까지 같이 이해를 하신다면 훨씬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